안녕하십니까, 심석영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게 눈여겨봤던 지역이었었는데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만큼은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 진행했었던 뉴타운 중에서 4차 뉴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4기 뉴타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발표를 못해서 무산이 됐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계속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참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는요, 조금 완벽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정책과 소유자들 의지가 지금 딱 맞아가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구로역입니다. 구로역.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남권이죠. 서울 서남권 지역 중에서도 예전에는 상당히 핵심지였던 지역입니다.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급격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영등포와 구로구 일대가 지금 현재 금천구까지 해서 중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었던 지역들이 현재로는 뭐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형태로 많이 변모가 돼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주변 일대 1인 가족들이 예전에 많이 살았었죠. 그러니까 공장에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1인 가족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이 구로구 일대 같은 경우에 특히 구로역 일대는 예전에 경인선이죠.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계하는 경인선 자체가 예전서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좀 노후가 돼 있다. 1호선 라인이니까. 2040 요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지상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화화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구로 차량 기지라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강북권에 보면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한 그 규모랑 얼추 비슷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갖고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구로 일대, 현재 구로역 주변에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10억에서 11억대 정도 됩니다.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죠.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원대에서 15억 사이 정도 되고, 바로 이제 구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18억대까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됐었을 때 저는 최소한 15억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로 변모됐을 때 말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다세대 빌라가 한 5억 언더에 3, 4억대에 거래가 되는, 한 4억 원대에 거래가 되는 다세대 빌라에 추가 부담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봤었을 때는요, 약 한 10억 정도에 가까운 금액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구로 일대의 재개발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로 쪽에서도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냐, 개발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거는 바로 이제 구로역에 대한, 구로역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위쪽에 보게 되면 구로 공고상가하고 구로 유통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현재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을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주겠다. 이 구로역 주변 일대에는 정주 여건이 맞춰져 있는 업무와 쇼핑과 교육과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4기 뉴타운 지역이었던 부분들, 즉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 각광받고 있는 지역들이 구로 5동, 구로 2동, 구로 4동 일대죠.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갈 곳은 어디냐면 구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구로 5동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구로 5동에 아마 다른 그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분 계실 건데 보세요. 없습니다. 한 연락 주세요. 구로역 1번 출구에 와 있습니다. 구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1번 출구인데요. 도대체 내가 역세권인 어느 정도 거리가 역세권이냐? 그래요. 근데 진짜 걸어가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로역 1번 출구예요. 따라오시죠. 여기 우측으로도 기차가 지금 다니는 것도 보이고 있고, 교통이 나중에 이제 확실히 바뀔 겁니다. 왜냐면 현재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GTX 비노선과 D노선이 생깁니다. 물론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에 가는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600m 정도 되는데 중간 지점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구로역에서 한 300m 정도? 그러니까 도보로 가게 되면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GTX역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보이진 않아요. 이 철도 좌측편이 뭐냐면 구로 차량기지입니다.
아마 구로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자, 보시게 보면 쌍용자동차 부지 보이죠? 쌍용자동차 부지. 요즘 또 가깝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타운의 개발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 구로 앞에도 없는 시설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충분하다. 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상철로 되어 있잖아요. 2040 기본 계획에 보게 되면 이 지상철을 전부 다 지하화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울로서 용산 구간이죠. 그 구간을 지하로 먼저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이 영등포역까지, 그 다음 구간이 바로 이 구로 차량 기지까지 전부 다 지하화 계획이 잡혀졌다. 이 영상은 기본 계획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로역 1번 출구에서 제가 말한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하는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는 250m까지가 1차 역세권, 그 다음에 2차 역세권까지 500m였었는데 350m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시적으로 완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에 다 충분히 들어가는 블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개발을 해야지만 사실은 용적률을 최단 500%까지 받아가지고 기존에 재개발하는 것보다 2배 이상에 대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더 수익이 더 좋은 거잖아. 개발하는 구역이 한 16,000평 정도 되거든. 기존에 원래 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가 약 한 1,200세대 정도.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 받게 되면 2,400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진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노후도 이런 거는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런 형태로 집들이 보통 이제 빨간색깔 적벽돌이다 보니까 노후도는 20년서부터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여기는 노후도는 벌써 한 거의 90% 정도 가깝게 돼 있다 보면 될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노후도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여기 토지구역 정리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엄청 협소합니다. 보시게 되면 차 한 대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로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와서 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침수 가능 지역이라든지 침수 예상 지역, 또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들이 이제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이 들어갈 건데, 이런 건 반지하야. 이거 봐봐 이제. 반지하. 반지하라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 이런 데야, 동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럼 또 집이 있나? 와, 여기 집이 있어.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집 들어가는 데가 있어. 가끔 현장 뛰면 재밌어. 그래도 걔 보수는 했는데 딱 써있네요. 1988년 6월 3일. 봐. 1988년 6월 3일인데 뭐라고 써있는 건가, 이게. 집이 있어, 봐. 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실은 재개발이 된 거야. 예전에는 아까 같은 9억, 196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분들이 한 번 더 재개발한 게 이런 형태로 이제 재개발이 된 거지. 근데 그게 지금은 이것도 이제 9억이 되다 보니까 또 한 번의 재개발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006년도인가 2008년도 그 사이에 4차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 아예 무산이 돼버렸던 상황이야.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개발을 한다, 못한다, 뭐 추진위원회 들어오고, 뭐 새로운 조합장 들어오고, 막 이해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 되다가 최근에 신탁사가 들어와가지고 깔끔하게 해결된 거지.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 적기라는 겁니다. 여기 투자할 데가 있어요? 매물은 없지. 연락해야지, 나한테. 이 형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요런 데 지은 데가 내가 저번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1984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이 이렇게 창들이 큰 거야. 근데 84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창들이 좀 작고 밑으로 더 들어가 있지. 왜냐면 법규상 집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줘야지만 그때 당시 반지하로 쳤거든. 84년 이전에는. 근데 84년 이후에는
집의 절반 이상이 나와도 지하로 반지하로 인정을 해줬던 부분, 용적률 빠졌던 부분이야. 이런 거 반지하잖아 다. 와, 이 블럭도 봐봐. 차 한 대가, 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차가 없는 거야. 응? 보세요. 저기 현수막 보이지? 어미 혈액체결. 여기 딱 나오니까 나오네. 한번 가봅시다. 이 구로동, 구로 오동 일대가 예전에 이름이 뭐였냐면 새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 승인까지 내준 거예요. 구로구에서. 근데 그 업무 대행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만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진짜 아픔의 나날이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 사례가 워낙 이제 구로동 쪽에 많다 보니까 아마 이건 구로구청에서 직접 걸어준 것 같아요. 지주택. 그렇지. 하지 않는 게 좋아, 지주택은. 그러니까 교보자산신탁이 올해 7월 달에 이제 신탁으로 들어온 거야. 거기에 같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갖고 진행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자꾸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전에는 참 애매했거든. 이 지주택이 너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역주택 조합이 있는 곳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금으로 보상이 나오거든? 근데 그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좀 꺼려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싹 없어지고 새로 이 소유주들 전체 현재 237분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237명에 그냥 일반 재개발만 해도 한 1200세대 나오니까 1000세대 남잖아. 그지? 그것도 사업성이 좋은데 역세권 개발하게 되면 2400세대까지 나온단 말이지. 그 사업성이 엄청나게 주지. 그럼 거기에 절반은 임대아파트 주면 돼. 역세권 개발의 주 목적이 그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에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아파트 집어넣겠다 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보게 되면 가칭 구로 역세권 공공임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딱 적혀져 있는 거지. 내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면은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야? 대지 지분이 작게 들어간다. 왜냐면 용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한 5평만 있어도 30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대부분도 단독도 갖고 계시고 아까 말하면 다가구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만 한 5평 정도에 대한 대지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를 받는데 전혀 무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 뭐야? 실패해도 주민은 피해는 없대. 왜? 자기 샤브 모델에 있는 거니까. 이게 역세권 개발의 키포인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러다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돼야지. 사람이 그렇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내가 투자하는데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아.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개발이 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안전한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 데는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려줘야 돼. 전화 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거 보시면서 분명히 네이버 부동산 매물 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 연락 주세요. 난 집에 가야 되겠다.